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가 33년도 첫 상용화가 어찌 보면은 예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이런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오늘 AI 버블로 인해서 또 양자 컴퓨터 섹터들 또 하락이 나왔죠. 오히려 왜 매수 기회가 될 건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또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해 하실 거예요. 늘 하루하루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같기도 합니다. 하는데 자, 일단 아이온큐가 유독 오늘 또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런 마무리를 해줬어요. 왜 이런 마무리가 나와줬는지에 대한 분석과 현재 이런 양자 컴퓨터들의 하락이 어떻게 보면 악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또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뭐 양자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장은 자꾸 뭐 하고 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엔비디아가 특히나 4% 정도는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 10% 정도 무너졌다.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4%에 비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추세고요. 그럼 이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사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꾸 나오는 게 AI 거품에 대한 우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자꾸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느냐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냐면은 지금 AI 거품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AI 거품의 우려와 함께 시장을 누르는 모멘텀이 뭐였냐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는 게 고용 불안이라는 거죠. 고용 불안.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물음표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제 방송에서는 그제 나왔던 게 민간 고용 지표가 분명히 뭐한다 증가했다라면서 왜 갑자기 고용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뉴스 자체가 AI 거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고용 불안이 이제 이거예요. 지난 10월 인력을 줄였다는 소식이에요. 그 실질적인 2003년 이후 최고로 감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잘라냈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2003년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기술이 환경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파괴적인 기술은 뭐겠어요? 당연하게 AI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성장, 우리 IT 시장이 지금 AI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람이 점차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임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월은 뭐였다? 전월 고용 지표는 굉장히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승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르지만 사람은 대규모로 감축하지만 새로운 고용은 증가한다. 한마디로 이게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AI로 인한 일자리가 지금 사람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뽑는 고용지표 증가에 따른 이 일자리 창출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AI 쪽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AI 거품으로 볼 것이냐? 이미 기업이 사람을 이전에 이제 물갈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전에 있던 사람을 자르고서 줄이고서 새로운 AI 인프라를 위한 인력을 고용한다라는 거는 AI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AI 거품에 대한 건 너무 과도한 이런 또 이 포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어찌 보면 사실 이게 민간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어디 업체, 어디 스타트업 기준으로, 어디 기업 기준으로 뭐 고용이 이만큼 증가했다 이것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AI 거품론을 통해서 이런 양자 컴퓨터 무너질 때 저는 오히려 또 매수 기회다 보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이런 고용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갈이 같은 느낌으로 해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감축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신기술에 대한 뭐가 된다? 인원 물갈이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과거에 얘기했던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나와요? 양자 컴퓨팅 분야로 인한 이런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결국에 이런 부분 역시도 양자로서의 이런 뭐가 된다. 이 고용이 나중에 뭐 그 미국 내에서 다시 발표 분석을 하겠지만 이 그 정확하게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봤을 때 고용 증가율이 양자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섹터 업종에서의 증가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시장은 양자 컴퓨터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또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온큐가 이제 어찌 보면 2033년도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다시피 오늘 이제 그 뉴스 나온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뭐 했다.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의 B단계로 진출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B단계에 진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A단계가 있고 B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상 1단계가 완료가 되고 여기서 효능 이런 게 입증되면 2단계로 넘어갔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멘텀이 어제 그래도 시장이 무너짐에 있어서도 아이온큐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아이온큐는 뭐 지금 쭉쭉쭉쭉 해서 뭐 하고 이런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세 가지 이니셔티브가 세 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 첫 번째 단계가 A 단계인데 이거를 이제 그 아이온큐가 통과를 하고 B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A 단계는 여기 나오다시피 유틸리티 규모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 개념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 개념? 아니 뭐 양자 컴퓨터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뭐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이니셔티브의 단계에서는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적인 필수 기술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미래에 상용화되고 필수 기술에 대한 전제가 있고, 그럼 여기서 유틸리티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유틸리티 규모라는 게 이제 기존에 실험실에서 작게 하는 이런 데모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뭐 한다. 산업 국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성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게 뭐 양자 컴퓨터의 미래 성장성 전망 이거를 A 단계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자 컴퓨터 무조건 사용한다. 이건 필수다.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 기술 개념이잖아요. 뭐 어떤 기술적 기준이 필요할지. 그러니까 국가 차원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큐비트는 얼마까지 확장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뭐 오류 정정에 대한 부분. 정확도 이런 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확충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A 단계에서 아이온큐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냈고 검증을 통해서 해냈고, 그럼 이제 B 단계로 넘어간 게 뭐다? 이제 기술 요구사항 및 설계 포함하는 2033년까지 상세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개발한다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B 단계는 이제 설계 도면 같은 거. A 단계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겠구나를 했던 거를 B 단계에서 뭐 한다? 이 인프라를 위해서 아니면 뭐 이 큐비트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포함해서 상세한 연구개발 로드맵까지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2033년도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2033년도까지죠. 그럼 이게 끝나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C단계거든요. 그럼 C단계로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나오죠. 제한된 시스템이 실제 구현을 위해 의도한 대로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실제 건설을 하고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가동. 그러니까 지금 C단계까지 갔을 때는 진짜로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C단계까지 갔을 때는 이미 상용화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아이온큐가 2033년까지 이 연구개발 로드맵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2033년도까지 최소 상용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것으로 뭐한다. 아이온큐는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정말
상용화가 그 2033년으로 보면요 10년도 안 돼, 이제 8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 25년도 이제 끝이죠. 그러면 이제 7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남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 이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거 우리 눈앞에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생각난 게 어제도 얘기했죠. 아이온 큐는 뭐 지금 4분기에 이런 이미 적자, 투자 이거를 뭐 예고했다고? 근데 아마 이게 이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지금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는요. 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맞지만 자체 연구비를 지원을 전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를 후원하지만 자체 연구비는 이 이제 아이온큐와 민간 투자 자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하게 되면은 뭐 연구에 대한 인프라나 지원을 좀 제공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이 기업으로부터 전면 예산을 받는 정부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아이온큐가 이것도 추가적인 여기 B단계에 대한 발표가 또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B단계에 대한 어떤 발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죠. 임상 2상, 3상 결과를 진앙 중간 보고 할 때마다 관련 이 기대감으로 상용화, 산업화 기대감으로써 엄청나게 급등하죠. 그런 기대감을 앞으로 아이온큐가 이 B단계와 함께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